수험생이 아닌데 백신을 맞으려고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이른바 묵지마 응시 논란과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방역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현안,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더워지니까요. 지난 주말에 그 물놀이 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물총 네, 싸움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사실 그 물놀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예. 마스크도 적고 쓰기 힘들어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도 어렵고 또 그런 물에 이제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면 공용 물품들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또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예. 사실 좀 그 여러모로 좀 지금의 시국엔 좀 맞지 않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린 이 행사인데 보면 어린아이들도 보이고요. 거리두기는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상의 문제 때문에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런 상황에서 마스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뭐 재기능을 할 수 없다기보다는요. 그 식약처 허가 마스크를 잘 사용했다 그러면 식약처 허가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웬만큼 젖어 가지고는 뭐 이렇게 그 내부에 있는 정전기 필터가 이제 물에 닿으면 이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제 효능이 떨어지는데 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사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스크가 적게 되게 되면 그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습자지 그 부직포를 갖다가 젖은 부직포를 코랑 입에 대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벗거나 아니면 이제 그 헐겁게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예. 마스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 착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저런 상황에서는 사실 마스크가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물에 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벗게 되는 게 문제가 네.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뭐 현장에서는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계속 안내를 하긴 했지만 어려워서 경기도 차원에서 좀 조사를 하라 이렇게 방역당국도 지시를 했고 일단은 물총 싸움, 저 물총 놀이는 중단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런 모습을 보면 사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7월부터 어찌 보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조금 괜찮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충분치가 않고 또 변이 바이러스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이 휴가철 7, 8월은 조금 조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휴가철 7, 8월에 가장 많이 가는 곳들 중에 한 곳이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개장을 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여러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해수욕장에 뭐 이제 QR 체크도 하고 뭐 발열 뭐 이렇게 그 뭐 스티커도 붙여주고 해서 뭐 기본 대비는 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는 이제 물에 젖게 되면 제대로 착용이 불가능하고요. 또 이런 그 공용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뭐 덥다 보니까 막 땀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그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밀집하고 공용 물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그 감염 우려가 굉장히 이제 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해수욕장에 갔을 때에 뭐 방역 수칙이지만 스스로 사람들과 이제 거리를 띄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안에서는 일단 음주, 뭐 취식 이런 것들이 금지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QR코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런 대책들을 마련을 해놓긴 했는데 해수욕장 대책은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식당들 이런 데서는 또 먹고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지에 사람들이 이제 그 특히나 해수욕장 근처에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면 해수욕장 내부에서야 뭐 어느 정도 야외니까 뭐 환기도 좀 되고 하겠지만 그 옆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그 해수욕장이나 이런 지역들이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그런 상태로 있는데 실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막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런 여행지나 이런 피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또 이제 재확산하고 또 지역사회에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뭐 답답한 마음에 해방되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한 가지 마음일 텐데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를 해야 할까요? 사실 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 착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들더라도 좀 덥고 힘들고 땀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고 특히나 이런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음식 취식할 때 이외의 시간에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손 잘 씻고 그 접촉 감염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여름철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기본에 충실한 것이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해수욕장이나 물놀이 가셨을 때 마스크 좀 여러 개 챙겨 가서 젖으면 바꿔 끼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럼요. 막 이렇게 젖게 되면 사실은 기능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답답해서 착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시더라도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키시고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그 수도권 거리두기 특별 방역 점검을 2주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쭉 봤을 때 조금 그 방역 대책에 약간의 그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뭐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코로나19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지금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종률이 50%가 넘어간 지역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밀집하지도 잘 않고 또 뭐 고위험 시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예.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은 지금 굉장히 낮지만 특히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4단계로 나눴을 때의 3단계 기준을 넘어가고 있고 3단계 예. 기준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3단계라고 하면 그 4인까지만 이제 그렇죠. 거의 그 모임이 예. 가능하고 22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경기도만 가도 또 그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2단계에 준하는 8인 모임이 가능하고 24시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좀 사실 수도권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지금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 위험도가 그런 높은 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일괄 적용하기는 또 문제가 있고 또 그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경기도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기고 있어서 예. 이걸 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중간지대의 그런 방역 대책과 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좀 수도권이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보면 여름에 상당히 좀 많이 해이해졌고 또 8월 되면서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정부에선 하겠다고 했는데 7월 말, 8월 초에 가장 여름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그때 또 확산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휴가를 뭐 자기 집에서 보내시면 모르겠지만 그 한적한 야외나 이제 피서지인데 이런 곳들을 예. 가게 된다 그러면 그럼 비수도권에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수도권에서 지금 소리 없는 전파를 일으키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그런 곳에서 그 지역 사회 감염을 일으키고 예.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또 각지에서 전국 단위의 유행이 이제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예. 가능성이 7월 말과 8월 초 그 휴가철에 이제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6월에서 9월까지 좀 폭넓게 휴가를 좀 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유명 피서지들은 좀 피해서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차를 좀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사실은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만 접종을 하셨더라도 돌파 감염 가능성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휴가는 좀 사람들이 많은 피서지보다는 예. 좀 한적한 곳들로 좀 한가한 시간대를 잡아서 좀 예. 이렇게 분산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임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모의고사를 신청한 20, 30대, 40대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접종 계획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접종 계획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백신 수급만 충분히 원활하다고 한다면 사실 뭐 20, 30, 40대가 빨리 접종하는 게 뭐 예. 크게 문제가 될 건 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백신 수급상의 이런 순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뭐 그 9월 모의고사를 볼 뭐 의지나 뭐 시험 볼 의지가 없는데도 이렇게 접종을 하겠다고 이제 돈 12,000원 이렇게 예. 응시료를 내고 이제 접종 대상자가 되는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는 각각의 이제 백신 그 수급에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춰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버되는 그런 상황들이 예. 벌어지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방역상의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지향하고 그 수험생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현상의 그 저변에는 20대에서 40대까지 접종을 언제 맞을까 빨리 맞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뭐 별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에서 40대가 8월 중반 되면 이제 뭐 어차피 예.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 뭐 9월 모의고사가 9월 1일이라서 뭐 그 접종 대상자들도 결국 예. 8월에 맞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만 이제 30대 이상의 지금 이제 지원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좀 화이자 백신을 좀 맞고 싶어서 예. 뭐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을 예. 것 같고 좀 그런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왔을 때 순서를 잘 기다려 주셔서 이제 맞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입니다. 뭐 예비군들이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원래는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맞고 좀 아프더라도 버티자, 그럼 항체가 생길 거다 이런 마음으로 맞으러 간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게 좀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그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만 가지고도 뭐 한 67% 정도의 이제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 남아공발 이제 베타 변이에 대해서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제 보고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 사실 그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떨어지느냐는 이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2차까지 접종을 마쳤을 때 어느 정도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지만 예. 얀센 같은 경우는 또 그거보다 좀 더 못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얀센 백신 1차 접종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델타 변이에 대한 그런 효과가 충분치는 않아서 추가 접종을 하는 게 보다 안전하겠다 싶으면 지금 그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11, 12주에 그 이제 화이자 백신 이제 교차 접종도 하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적절한 시간 뒤에 교차 접종을 시행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필요하면 정부에서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 있거든요. 백신 뭐 9천만 명 회분 이상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 시기에 맞게 또 접종을 해드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얀센 백신을 맞았어도 어차피 추가로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스트라제네카 예. 백신은 2번을 맞아야 되는데 예. 얀센은 미리 충분하게 맞아놓고 부스터샷을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한 번 더 맞는 거라 그러면 사실 시기의 차이가 있지 뭐 크게 뭐 예방 효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얀센 백신 맞으신 분들이 손해 볼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마스크 착용 놀러 가든 백신을 맞으셨든 마스크 착용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